민영배 예비 후보 그리고 박시종 예비 후보 오늘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민영배 후보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후보님. 네, 안녕하세요. 민영배입니다. 네, 선거운동 가장 치열한 경선을 치르고 있을 상황인데 또 코로나19 때문에 선거운동 하시기는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 상황이 심각 단계로 삭상됐지 않습니까? 네. 네, 걱정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온 국민이 총력 대응하고 있는데요. 지혜로운 광주 시민 여러분께서 서로 도와서 이겨내십시다 하는 이런 말씀부터 올립니다. 예, 평소 같으면 지금 이 시간이면 출근길에 아침 인사 나갔을 시간인데요. 네. 당의 지침에 따라서 다시 대면 접촉 선거운동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이나 SNS 같은 걸 통해서 하고 오늘 지금 이 시선집중에 출연하는 것처럼 라디오 방송 같은 이런 걸 통해서 시민 여러분 만나뵙고요. 얼마 전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 네. 민영배의 정책 상담소로 개설해서 시민 여러분과 채팅도 하고 어제 같은 경우는 새날이라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대면 접촉보다는 온라인에 집중하고 계시네요.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민영배 후보 구청장으로 또 이렇게 많이들 기억하는데 이제 국회의원 후보가 되셨습니다. 본인 소개 좀 네. 직접 해주시겠습니까? 네. 시선집중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립니다. 저는 광산구의 그러니까 수안, 신창, 신가, 첨단, 비하인국 하남 지역에 예비후보로 나선 민형배라고 합니다. 저는 30대 젊었을 때는 언론인으로 활동을 했고요. 민주언론노조 활동을 하다가 90년대 말에 해직됐습니다. 이후에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참여자치 22년 시민단체 활동을 하던 중에 2006년 지역 시민사회 원로들의 추천으로 참여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후에 승진해서 노무현 대통령 비서관으로 일할 기회를 가졌고요. 그리고 나서 8년간 아시는 것처럼 광산구청장을 하면서 광산 시민들과 호흡을 함께 했습니다. 이후에 2018년, 19년까지 다시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정무수석실의 자치발전비서관 그리고 정책실장실의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일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자치발전비서관 때는 제가 맡은 업무 가운데 대통령 지역 공약을 담당하는 게 있어서 광주형 일자리나 한정공대 설립이나 첨단 3지구의 인공지능 직접단지 예탄 연재 같은 사업들을 뒷받침하고 추스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청와대에서 일을 하셨고 또 문재인 정부의 시절 때도 청와대에 계셨고 지금 많은 활동들을 하셨는데 지역민들과 또 구청장도 하셨기 때문에 많이 만나오셨고 또 지금도 만나고 계시면서 여러 이야기들을 들으실 것 같습니다. 지역민들이 하는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는 어떤 겁니까? 요즘은 정말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 말씀하시고요. 특히 광산 의뢰는 교육 문제하고 도시 환경 문제를 제일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경제 문제는 아시는 것처럼 일자리고 요즘처럼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경기가 확 떨어지니까 자영업자들이 많이 어려워하시고요. 이걸 돌파구를 어떻게 마련할까가 되게 중요한 말씀들이시더라고요. 지역민들이 주로 이야기하신 바로 그게 이 광산구의 지역 현안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역 현안이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있죠. 주로 지금은 그 큰 무슨 개발이나 이런 걸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이 어려움을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요걸 그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관련해서 내놓은 공약도 소개를 해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내놓은 여러 가지 공약들은 우선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게 어떤 거냐.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광주형 일자리를 우선 좀 성공시키기 위해서 충분히 뒷받침을 해야 된다는 게 있고요. 또 일자리라고 하는 게 그렇게 당장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에 이제 일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 첨단 3지구에 AI 직접 단지, 그다음에 에너지 쪽이 저희 쪽이 강점이 좀 있을 거고 기반이 좀 있으니까 에너지 관련한 특히 이제 그린 뉴딜 같은 것들이 이제 중요한 그 일자리 창출에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대기업 중심으로만 갈 게 아니어서 사회적 경제 혁신 타운 같은 것, 또 광주형 통일센터 유치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쪽 광산구가 신도시인데 저희 을 지역이 신도시인데 학교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학교를 이전하거나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특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안주구나 이 그쪽 지역민들은 교육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신데 그렇습니다. 좋은 예. 학교가 없다는 부분에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시더라고요. 근래에는 하남 쪽에 예전에 하남 초중학교 부지가 있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마치 한 10,000평 정도 되는 괜찮은 부지가 있어서 이 부지가 지금 학교 부지인데 이걸 고등학교로 전하는 게 어떻게 했느냐. 아시는 것처럼 광산구의 고등학생 중에 연간 한 900 내지 1,000명가량이 광산 이외 지역으로 가야 하는 형편이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쪽 인곡에 되게 도심에서 가까운 곳인데 광일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평준화가 되지 않아가지고 네. 학생들이 많이 안 가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함께 풀어가야 되겠다 싶고요. 초등학교도 지금 학급이 좀 과밀학급이 있어서 시설 확충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네. 또 구청장을 하셨기 때문에 지역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또 많이 가지시고 또 전문적인 네, 아무래도 현장은 제가 좀 잘한다고 할 수 있죠. 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이번에는 이제 구청장이 아니시고 국회의원에 도전을 하셨습니다. 왜 국회의원이 되고 싶으신 거죠? 예. 우선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아쉬움이 커서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치발전비서관, 사회정책비서관 이런 것을 해봤는데 네. 촛불 정부가 아니겠습니까? 이 촛불 정부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려고 하면 정말 여러 가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되게 국회 앞에 가서 막히는 겁니다. 이게 정부는 촛불 민심이 탄생시킨 정부인데 국회는 아직 촛불 국회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사회 여러 부분과 부분을 연결하고 정부 일을 제대로 하려면 정부가 성공하려면 국회 역할이 정말 크고 중요하다. 국회에서 일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좀 쑥스럽습니다만은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할 수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인도 해보고 시민운동도 해보고 대학에서도 있어보고 또 2차례나 청와대 근무에 국정 해보고요. 광산구청장 현장에서 8년 두루두루 경험을 해보니까 이 국회의원이라는 게 지역에서 뽑은데 일은 정부 일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주 통합적이고 폭넓은 감각이 두루 좀 있어야 하는데 제가 그동안 해온 지역과 중앙, 정치와 행정 이런 걸 두루 경험했던 것들을 살려서 국회의원을 잘할 수 있겠다. 그런 자신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열망도 하나 있는데요. 네. 정치인으로서 이제 국회 혁신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를 꼭 성공시키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국회 혁신을 통해서 민주정권을 재창출하고 지금 우리 사회 촛불 민심의 이 열망이 주문하고 있는 개혁을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밀어붙이는 데도 좀 역할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경쟁력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예. 현재 이 박시종 후보와 경선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상대 후보보다는 내가 이런 점에서 더 강점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상대 후보에 대한 평을 제가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네. 아무래도 말씀드린 대로 저는 현장 경험과 국정 경험을 두루 갖추고 있어서 잘할 수 있겠다 이런 게 강점이죠. 특히 이제 직접 현장에서 부대끼면서 광산 국민들하고 8년간을 해왔기 때문에 네. 지역 곳곳을 제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국정의 넓은 시야, 지역에 대한 세밀한 현장에 대한 세밀한 감각 이런 것들이 동시에 있어서 좀 강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 후보보다는 그런 점에서 제가 좀 더 장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지금은 경선인데요. 이제 본선으로 가면 현역 의원이 권은희 의원입니다. 이 안철수 후보 이 국민의당에 지금 함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본선에서도 이 권은희 현역 후보를 지금 의원을 이길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거는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네. 제가 이제 구청장 때 이분이 저희 당에 오셨는데 언제 보니까 이제 다른 당으로 가셨는데 이미 이 경우에는 경쟁력이 정당 경쟁이 아예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한 60% 이상 되고 그쪽은 5% 미만이기 때문에 본선 걱정보다는 경선이 중요하고요. 본선에 가서 현역 의원을 이기는 것은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네. 지금 경선이 더 치열한 이유가 바로 그 부분에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본선보다는 경선이 더 중요하다. 특히 이제 이게 민주당의 가치, 광주의 정체성 이런 것들에서 권은희 의원에 비해서 저희 당 후보들이 앞서 있기 때문에요. 네. 시민들께 민주당의 가치와 또 개혁의 방향과 정책 내용을 어떻게 잘 말씀드리냐 요거에 따라서 본선은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네. 청취자 유권자분들께 마지막으로 더 곁들이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예.
참 요즘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존경하는 광산 국민 여러분, 이제 선택이 별로 남지 않았는데요. 우선 누구를, 어느 당을 선택하시는지 간에 빠짐없이 투표를 꼭 해주셔서 시민의 권리를 행사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도대체 누가 일을 제대로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판단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과거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정치인들은 공약은 다 좋게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능력을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일을 했고 또 그동안 어떤 성과를 냈는지 이 과거를 보면 잘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선택하셔서 광주에도 좋고 대한민국도 성장시키는 그런 인물을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믿고 맡겨보십시오. 잘할 자신 있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영배 더불어